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간 탑3 뽑는 시간이 이제 돌아왔고요. 그 시간을 왜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약간 그 낭만과 로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의 한 가지 특징이 줄 세우기잖아요. 하다못해 동네에 이사 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죠? 놀이터 가서 누가 힘이 세냐 해서 1, 2, 3등 정해서 하는 게 있어서 약간 그게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시간에 박 의원님이 내놓으신 주제가 역시 남자의 로망이죠. ICBM. ICBM이 남자의 로망이니까. 그렇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처음 확 날아가고 막 터지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박 의원님이 꼽아주신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탑3입니다. 자, 근데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ICBM이 뭔지 알지만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오늘 그 밀떡을 처음 듣거나 본 사람들은 ICBM이 뭐지? 라고 할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ICBM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 업계가. 뭐 이런 거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ICBM 하면은 일반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ICBM은 분류상 네. 탄도 미사일을 사거리로 분류할 때 네. 5,5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대륙에서 쏴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갈 그렇죠. 수 있게. 그것이 지상에서 발사하건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잠수함에서 발사하건 다 5,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은 다 ICBM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넓게 이제 기준을 잡으면 사실 엄청나게 많아서 네, 네. 이 시간은 그냥 네. 재미삼아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탑3를 정할 때 제가 좀 좁혔어요. 그래서 ICBM은 실제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협의의 의미로는 주로 지상에서 이동식, 뭐 그게 기차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차량을 가지고 탄도미사일을 탑재해서 운반하는 이동식. 예, 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이야기할 때 태. 네. 그런 차량에 의해서 발사되는 거랄지, 하여간 지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중에서 대륙간, 그러니까 엄청난 사거리를 갖는 사거리 5,500km 이상의 미사일에 한정해서 네. 탑3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 배라든지 잠수함 빼고, 네. 네, 그다음 지상에서 발사되는 ICBM 중에 탑3. 네. 네. 그러면 ICBM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강대국의 전유물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왜 이 ICBM은 강대국만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까요? 이 자격이라고 말씀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네. 사실은 자격보다는 네. 강대국 능력. 말고는 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무기체계예요. 그러니까 그 전 지구급으로 노는 국가가 아니면 이게 필요 없다.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힌트가 5,500km인데 네. 이게 미국 기준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5,500km를 쭉 그려보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게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적국, 해양을 넘어서 있는 적국을 때릴 수 있는, 특히 ICBM은 주로 핵 투발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핵탄두를 안 넣으면 ICBM은 그냥 재래식 탄두를 넣으면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무기 체계죠. 그러니까 핵이 안 들어가면 5,500km 이상을 쏠 이유가 전혀 없다. 아니 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래야 되냐? 가까이 가서 되는데 500km도 되는데 원하시면 쏴도 돼요. 원하면. 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ICBM이 비싼 연료 태워서. 그렇죠. 그거를 해가지고 때리는데 핵이 안 들어갔다. 이거 조금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강대국의 전유물, 강대국 아니면 만들 수 없다가 아니라 만들 수 있고, 우리도 사실은 만들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우리의 적국이 바다 너머에 적들이 많아서 척진 국가들이 많으면 있어야 되는 무기체계죠. 멀리 있는 나라 중에 손보고 싶은 나라가 있을 때.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태상호 기자님 말씀에 이론적으로는 동의하나 몇 가지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와 유사한 국가들은 필요 없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 필요라는 거는 여러 가지, 왜 무기체계가 개발되고 필요해지는 거는 상당히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밀리터리의 이슈 말고라도. 정치적으로. 그렇죠. 국제정세도 있고, 우리가 정말 코너에 몰렸을 때, 또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특별한 당위성이 있을 때는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의 사회자분께서의 질문, 그러니까 우리 정 작가님 질문의 요지는 왜 군사 강국들만 갖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딱 이거예요. 저는 우선 기술적인 제약이 있어요. 왜냐, 그렇죠. ICBM을 우리가 흔히 ICBM 우리도 노력하면 만들 수 있지 않아? 다른 탄도미사일 만드는 국가들 있는데 있을 수 있지 않아? 그렇지만 연료 좀 더 넣으면 되지. 뭐.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고성능의 정말 최고 성능의 관성 항법 자체가 일단 들어가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명중 오차가 상당히 좀 벌어져도 네네.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최신형 ICBM들 다 제가 알기로는 100m 그 수준이에요. 공산 오차가. 네. 그럼 마하 22로 대기권에서부터 이제 최고 속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쭉 떨어지는데 그거를 공산 오차를 맞추기 위한 기술을 관성 항법 자체를 제가 설명하는 건데 네.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리가 5,000km 이상을 날아가 마하 22 속도로 해서 대기권까지 돌파해서 떨어지는데 그게 원래 타격하려고 했던 지점의 100m 이내라 그러면 맞습니다. 그것도 로켓도 그래요. 네. 추진체도 웬만한 국가에서는 이걸 네. 도저히 네. 그 다음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태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100% 동의하는데 이 운반체는 뭐에 필요하느냐. 그 먼 사거리를 날리려면은 탄두부가 네. 엄청난 화력이 있는 탄두부가 아니면은 필요가 쓸모가 없잖아요. 고화력 우리가 지금 핵을 갖출 수 없으니까 우리는 고화력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우리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든 실질적으로는 핵탄두죠.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아주 고화력을 요하는 핵탄두가 아니라 저화력의 탄두가 추세지만 어찌됐든 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 강국, 정말 그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국가들,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정도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기도 힘들고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나라와 척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핵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사실 쓸모가 없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이게 발사되면은 안 되는. 진짜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무기 체계라서 사실 탑3를 이걸 그냥 흥미삼아 이번에 ICBM 해볼까 하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지만 하면서도 이거 해도 될까? 파멸이다. 얘기해서는 안 되는 뭐 이런 금기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요? 탑3 이제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통 금운동 1, 2, 3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단순했어요. 일단 군사 강국들 거만 보면 되고 탑3를 할 때는 기준이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실전 배치돼 있는 개발 중이거나 뭐 적어도 실전 배치된 거에 한해서만 탑3를 매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개 제거하다 보면 정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핵탄두를 운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순위를 정한다는 건 정말 몇 가지 기준이 별로 없어요. 없네요. 다탄두가 들어간 ICBM만 골라내려니까 뭐 단탄두나 또는 뭐 한 3-4개 들어가 있는 건 다 빼고 그리고 사정거리가 뭐 10,000km 이상 안 되는 것들 10,000km 이하들은 빼고 뭐 이랬어요. 가혹하네요, 그리고 조건이. 명중오차는 크게 기여를 안 했지만 요즘 추세니까 100m 이때 그러니까 200m 안쪽에 그런 미사일만 추려봤어요. 핵미사일인데 공산 오차가 100m, 200m면 진짜. 요새는 그래요.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위 그냥 정했어요 제가. 박 의원님이 정한 1위. 그렇죠. 러시아의 사르맛. 미국제가 아니라 러시아제를 꼽으셨네요? 이 아저씨는 근데 러시아를 얘기하니까 괜히 미국 이런 소리부터 나오잖아요. 사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미니맨 3입니다. 미니맨 3. 근데 이게 실전 배치가 70년이 됐어요. 오래됐네요. 그 이후에 뭐 명중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새롭게 ICBM을 개발하고 있죠. 센티넬이라는 ICBM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니트맨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발음하면 미니트맨 3는 사실 1, 2, 3위 안에 안 들어가요. 근데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워낙 그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고 명중 오차가 이제 110m까지 갔어요. 확인이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미니트맨은 3위로. 그럼 1위는 러시아제, 3위는 미국제네. 그러면 잠깐 제일 갑자기 궁금해진 게 지금 강대국이라고 꼽을 수 있는 나라가 뭐 미국, 러시아 또 핵미사일을 가질 수 있는 강대국이 또 있나요? 어디가 있을까요? 태 기자님 얘기하시면 바로 알 텐데. 태 기자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디 제가 얘기한 그런 나라 말고 또 2위에 들어갈 ICBM 보유할 나라 어딜까요? 중국이죠. 중국. 둥펑 시리즈죠. 둥펑 41이 지금 현재
중국이 배치하고 있는 ICBM의 가장 최신형인데 물론 개발 중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둥펑 41은 베일에 가렸습니다만은 여러 미국 전문지 군사 전문지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걸 뒤져봤을 때는 아직 광선폭 장치가 명중 오차 200m 안쪽은 아니에요. 절대 안 그럴 수가 없고 사정거리만 네. 어느 정도 이제는 10,000km 이상이니까 사정거리만 미국을 당연히 위협하고도 남죠. 그럴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그 배치 수도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르맛의 바로 전신인 네. 야르스를 꼽았습니다. 아하. 러시아죠. 러시아제 야르스. 네. 그래서 1위라 2위가 러시아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그리고 3위는 미니트맨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동안에 미니트맨 3 그러니까 피스키퍼라는 엄청난 성능의 ICBM이 퇴역하고 나서 피스키퍼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광선항법의 최고 기술을 미니트맨 3에다가 적용은 했습니다만 그거 자체는 기술 개발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된 거고. 잠깐 여기 저도 미니트맨이나 폴라리스는 얘기를 들었는데 피스키퍼는 지금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피스키퍼. 네. 연식이 좀 되셨는데 처음. 사실 피스키퍼는 1986년에 개발이 됐어요. 개발되고 나서 이 피스키퍼 ICBM 때문에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죠. 네. 군축의 그 협상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당시만 해도 명중 오차가 100m대로 들어간 ICBM이 없었어요. 아하. 이 얘기는 뭐냐? ICBM을 적성국에서 발사된 그 발사 원점을 그냥 때릴 수가 있다는 수준이에요. 그것이 이동식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인공위성으로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당시의 기술만 해도 그 피스키퍼도 상당량을 실전 배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략 미사일 감축 협상에서 당연히 러시아가 나오겠죠. 얘기는. 그렇죠. 피스키퍼 아웃시켜라 달라. 네. 그럼 협상에 응하겠다. 안 그러면 우리 협상 안 해. 그러니까 네. 미국의 전략은 뭐냐? 기반 기술 다 갖고 있고 오케이 퇴역시키겠다. 네. 대신 그 기반 기술을 다 미니트맨 3에 넣은 거죠. 양쪽 다 이제 머리 굴리는 건 진짜. 물론 이제 러시아도 러시아만의 그게 있었죠. 네, 네. 한동안 이제 침체됐지만 네. 지금 1, 2에 올라오면서 그렇죠. 야르스 사르맛이라는 그 두 가지 탄도미사일은 미국에 있어서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에 너무나도 이게 미니트맨 3로 대응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ICBM 간에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가더라도 지구 공멸이에요. 그걸 아니까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도 남지만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등한시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상당히 오갔어요. 특히 2010년대 중반 정도에는 뭐 노골적으로 일반 이제 민간에서도 네네.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요즘 와서 개발 중이고 있는 게 센티넬이라는 미사일이고 이거의 성능은 대단하리라고 보아지는데 뭐 뚜껑 까봐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이라는 무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역사를 좀 배웠고 그러면 우리는 현재 ICBM이 없어요. ICBM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행보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한번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우리 군사력으로 보면 군사 강국에 들어가 있죠 벌써. 그리고 모든 무기 체계는 만들어질 때 1차적으로는 군사적인 목적이고 그렇죠. 2차는 정치 외교적인 그렇죠. 목적이에요. 네. 이걸 꼭 쓰겠다가 아니라 네. 나 이거 있어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위성 엄청 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네, 자체적으로 발사대도 만들고 뭐 해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게 재미난 게 계속 쏟아보면은 네. 좀 더 멀리. 왜 ICBM이 이런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ICBM은 핵과 결부가 됩니다. 네네.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만들 것이며 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정책적으로 네.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정치적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시적으로는 100% 동의하고요. 당연히 그렇고 그냥 그 질문에서 그냥 직관적으로만 답을 드린다면 대한민국에는 ICBM은 사실은 필요 없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ICBM은 아까 그냥 내린 정의에 의하면 사정거리 5,500km 5,500km 이상의 적성구. 러시아까지 생각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필요 없고요. 결국 우리는 중거리형의 탄도미사일이 필요한데 벌써 발을 담궜죠. 저는 그렇게 담궜다고 봅니다. SLBM을 ICBM의 범주에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SLBM이 지금 우리 사정거리 현재 알려져 있기로는 500km인데 네.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전략적인 의미까지 가려면 적어도 사정거리 3,000km까지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뭐 핵 취준위로 갈 수도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래식이라도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 장착한 잠수함이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니까 네. 엄청난 전략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기술력도 있고 뭐 그다음 예를 들어서 조금만 손보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필요 없다. 그리고 근데 그 배경은 네. 당연히 네. 태 기자님 말씀이 100% 아. 맞는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네, 그런 정치적 환경이 변하면 우리도 ICBM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CBM 좋으니까 다음에 그 지상 발사형 말고 뭐 SLBM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다음에 우리 SSB에는 제가 한번 네, 해봤잖아요. 네, 그 플랫폼은 해봤으니까 네, 네. 그걸 발사하는 뭐 SLBM도 네, 네. 이거에 이어서 바로는 재미없으니까 네, 네.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